자, 오늘 사람의 유전병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사람의 유전병. 오늘은 이제 문제까지 풀 거예요. 전 시간에 못했던 거 마저 하고. 다시 한번 정리해 들어가면서. 자, 전 시간에 우리가 어디까지 했냐면 사람의 유전병이야. 사람 자는 빼고 쓸게요. 유전병이. 그러니까 인간 유전병이라는 거야. 인간 유전병.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가 중요하다 그랬었죠? 분류. 무조건 시험 문제는 분류야. 알겠죠? 그래서 기본형 문제는 분류고요. 이 분류가 끝나면 자, 보자. 뭘로 분류할 수 있어? 유전병. 인간 유전병은 염색체 이상이야, 유전자 이상이야. 그래서 맨 처음에 뭐 있다고? 염색체가 이상한 거야. 염색체에 문제가 생긴 거야. 됐니? 염색체에 문제가 생긴 거지. 다시 나눌 수 있지. 염색체에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문제가 생겼어? 염색체의 수가 이상해 라는 거야. 염색체 수가 이상하니? 라는 거지. 염색체에 뭐가 이상해? 모양이 이상하니? 그러는 거야. 모양이 이상하니? 라고 하는 거야. 시험 문제는 두 분류로 나오는 거라고. 근데 염색체 모양이 이상한 거는 그냥 뭐 염색체 모양 이상 이름만 시험에 나온다고. 알겠니? 뭐뭐 있었지? 이름 혹시 기억나나? 일단 문제 풀면서 할 거야. 뭐뭐 있었어? 4개 있었어. 뭐 있었지? 하고 사라지는 거. 그렇지. 사라지는 건 뭐란다고? 결실. 결실. 됐니? 사라졌던 놈이 옆에 와서 붙어버린 거야. 그러면 유전자가 2개 있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라 한다고? 중복. 중복. 중복되는 애들이 있다고. 알겠니? 또 뭐 있었지? 그렇지. 얘가 뒤집어져서 붙는 거야. 그래서 역자가 거스를 역자 또는 뒤집어진다 역자야. 그래서 뭐라고? 역위. 여기. 역위.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여기하고 뭐가 달라? 전좌는 달라. 전좌는 비상동 염색체. 그러니까 상동 염색체끼리 얘네들이 어떻게 해야 돼? 비틀어져야 되겠지. 근데 이게 비틀어지다가 얘가 딴 데 가서 붙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전혀 다른 상동 염색체에 가서 붙어버리는 거야. 그런 걸 우리 뭐라 한다 그랬지? 전좌. 그래서 이걸 전좌라고 하는 거야. 전좌. 그래서 이 이름만 나와. 그래서 전좌, 여기, 중복, 결실 생긴 모양하고 이름만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 내신 문제에서는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우리 전 시간에 염색체 수 이상을 배웠어요. 그래서 염색체 수 이상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시험 문제는 여기가 난이도가 좀 높아. 알겠어요? 그래서 염색체 수 이상은 단어 설명한 거 있었어. 뭐 있었더라? 단어? 이수성, 배수성. 염색체 수가 배로 증가하는 거 있어. 그지? 2n개가 3n개, 4n개, 5n개 이렇게 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런 걸 배수성이라고 한다고. 이거는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고요. 단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우리가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야. 그 다음에 이수성은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한두 개. 그러니까 인간에게 일어나는 돌연변이는 배수성은 나타날 수가 없고요. 인간에게는. 알겠니? 플러스 마이너스 한두 개 정도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염색체 수 이상이 있어. 염색체 수 이상의 원인은 뭐냐? 그럼 바로 원인이 답이 나와야 되는 거야. 원인은 뭐지? 염색체 비분리. 그렇죠.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나는 거야. 오늘 여기 문제 풀 거야. 그래서 염색체 비분리가 되는 거고. 요게 이제 문제 풀 때 이제 어려운 건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나는 장소가 두 군데라는 거지. 두 군데란 말이야. 그거 찾으라는 거야. 알겠니? 또는 이제 두 군데인데 하나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제1차 분열 비분리냐 2차 분열 비분리냐 이게 찾는 게 가장 기본형의 문제인 거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나오는 건 아빠 쪽 비분리냐 엄마 쪽의 비분리냐 엄마 쪽 비분리에서 나타나는 유전병인지 아빠 쪽에서 나타나는 비분리인지 그렇게 찾으라는 거. 그래서 염색체 비분리로 나타나는 거야. 됐어요? 자, 전 시간에 우리가 여기까지 했고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간 것까지 하면 이 염색체 이상은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어? 핵형 분석법을 통해서 알 수 있어. 핵형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더라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은 우리가 아이들을 어디서 낳아? 산부인과 병원에서 낳지. 그러니까 임신 기간 중에 핵형 분석을 통해서 염색체 이상 돌연변이를 찾아낼 수 있단 말이야. 대표적인 예가 뭐 있다 그랬었지? 양수검사법이 있었어.
양수 검사. 양수에는 태아에 체세포가 존재한단 말이야. 또는 육모막 검사라고 있어. 육모막이 태아의 탯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배운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태아의 탯줄이다 생각하면 어쨌든 태아의 무슨 세포야? 체세포야. 그러니까 태아의 체세포를 분석해서 태아에 뭘 볼 수 있어? 핵형을 분석하면 염색체의 뭐야? 핵형을 볼 수가 있는 거지. 핵상 아니야, 핵형이야. 핵상을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어때? 우리가 이제 이 아이를 출산할 건지 출산하지 않을 건지에 대한 선택을 이제 유산이라고 하지. 부모한테 이제 유산을 할 수 있단 말이야. 우리나라는 지금 유산이 현실적으로는 불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런 어떤 유전자 이상, 염색체 이상 돌연변이가 나타나면 유산이 허용돼요. 어저께 이걸 다른 반에서 수업했는데 어떤 친구가 이런 질문을 했어. 선생님, 만약에 다운증후군 아이가 태어나면 치료가 돼요? 라고 묻더라고. 유전자 이상인데, 유전자는 아니네. 염색체 이상이지. 유전병이지. 얘는 다운증후군 염색체 몇 개 갖고 태어나는 애야? 21번 염색체가 3개 갖고 태어난 애지. 그럼 그건 치료가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우리가 이름은 유전병이지만 우리가 치료가 가능한 건 어떤 거야? 항원이 들어왔을 때 그 항원을 제압하는 거. 그런 것들이 치료되는 거지. 염색체 수가, 특정 염색체 수가 3개가 있는데 치료를 통해서 뭐 하나 그럴 수는 없어. 알겠어요? 어떤 아이가 그런 질문을 했는데 처음 들어봤어. 나도 그런 질문. 그래서 그건 치료가 안 된다고. 알겠습니까? 그렇게 됩니다. 자, 오늘 수업하고,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내용은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전 시간에 염색체 이상을 쭉 했는데 오늘은 유전병 2번째 시간으로 뭐 이상? 유전자가 이상해. 그러니까 얘는 유전자가 이상해. 유전자가 이상해. 그래서 얘는 병명을 외워야 돼, 병명을. 됐니? 그러니까 유전자가 이상하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봐. 염색체가 이렇게 있지. 우리가 고1 때도 나왔던 거야. 얘네 둘은 염색체야. 뭐 N번의 염색체야. 그럼 이 안에 뭐 있겠어? 유전자들이 쭉 이렇게 있겠지. 됐니? 그런데 여기에 특정 유전자 배열이 이상하더라라는 거야. 우리는 이 유전자가 뭘 만들지 우리가 고1 때 배워서 우리가 여기서 설명은 생략돼 있어. 유전자 배열이 있었지. 또는 염기 서열이라고도 배웠을 거야.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얘네들이 배열이 순차적으로 막 돌아가지. 그래서 얘네들이 뭘 만들지? 단백질을 합성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유전자가 단백질을 합성하는 거야. 단백질을 합성하는 거야. 이 단백질을 합성하게 되고 이 합성된 단백질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수 있어? 이런 것들을 효소라고도 부르기도 해. 효소라고도 부르기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유전자에서 합성된 단백질, 즉 그 효소에 의해서 그 생물에게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거나 효소가 만들어진다고. 알겠니? 그런데 여기에 유전자가 하고 이상해. 하나가 이상하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원하는 단백질이 아닌 이상한 단백질이 만들어지겠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단백질이 아니라 이상한 단백질이 만들어져 버리는 거야. 또는 내가 원하는 효소가 아니라 이상한 효소가 만들어져 버리겠지. 그럼 이 단백질과 이 효소에 의해서 정상적 단백질이 기능해야 될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겠지. 이게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왔던 가장 대표적으로 뭐 있었지? 남모양 적혈구. 그러니까 일반적인 적혈구는 둥근 원반 형태의 적혈구란 말이야. 그래서 얘가 산소 운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일반 적혈구는 한 분자, 적혈구 하나가 4분자의 산소를 운반한다고. 근데 남모양 적혈구는 단백질 이상으로 해서 약간 적혈구가 이렇게 나와. 기역자처럼. 그래서 이걸 남모양이라 그러지. 그러니까 얘는 산소 운반 능력이 아주 현저히 떨어지는 거야. 이해됐니? 무슨 병이야? 유전병이야. 여기에 유전자 하나가 이상이라고. 그럼 그 유전자 하나가 이상인데 봐. 얘 어떻게 돼 있어? 염색체 모양은. 그 문제 없지. 유전자가 이상한 거지. 염색체 수도 이상 없지. 그러니까 얘는 뭘 통해서 알 수 없어? 핵형 분석을 통해서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큰 차이점은 유전자 이상은 핵형 분석을 통해서 알 수가 없단단다.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죠? 자, 갑니다. 그러면 책 속으로 가면 그래서 유전자 이상은 유전자가 이상해? 핵형 분석법을 통해서 알 수가 없구나. 그러면 유전자 이상에서는 어떤 게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름 외워야 돼. 우리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이 돼 있는 거야. 근데 이게 고1 때 설명이 잘 돼 있어서 자, 보세요. 아까 한 번 더 할까요? 여기 GGACTT라고 이걸 우리 뭐라 그래? 염기 3개가 모여서 하나의 단백질 아미노산을 결정하지. 그 아미노산들이 뭉쳐서 뭐가 되는 거야? 단백질이 되는 거지. 됐어요? 그래서 우린 얘네들 갖다가 하나의 뭐라 그래? 여기 DNA에 있으면 뭐라 그러지? 트리플 레코드라 그러고 이게 RNA로 정해지면 어떻게 돼야 돼? 코돈이라 그래 일반적으로. 알겠니? 그래서 얘가 하나가 망가지면 이 글루탐산을 지정하는 코돈이 망가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뭐 있어야 돼? CTT가 글루탐산을 지정하지. 근데 이 유전자 T가 R로 하나 바뀌었을 뿐이란 말이야. A로 하나 바뀌었지. 그러면 여기에 다른 건 다 정상이라도 여기에서 달라붙은 아미노산이 발린이라는 아미노산이 되는 거야. 됐니? 그러면 아미노산 하나가 바뀌면 전혀 다른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전혀 다른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단백질이 합성되는 거지. 전혀 다른 단백질이 합성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정상 적혈구하고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은 가장 대표적인 뭐야? 유전자 이상에 의한 돌연변이라고 나타내는 거야. 이해됐어요? 정확하게 원인은 알 수는 없는데요. 우리가 이제 유전자 이상이 나타나는 건 방사선을 쬐인다든가 이랬을 때 많이 나타나더라라는 걸 알고 있어.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런 돌연변이를 만들 때 실험실에서 됐니? 그 어떤 생물에게 방사선을 쬐어요. 알겠어? 우리는 초파리 갖고 실험을 많이 하는데 돌연변이는 초파리를 갖다가 방사선에 노출시키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초파리에다가 방사선을 노출시키면 그 초파리에서 유전자 이상 돌연변이들이 나타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 알겠니? 굉장히 무섭죠? 그러니까 방사선에 유출되는 건 되게 무서운 병이야. 됐어요? 나머지는 생략. 그래서 이거 봐. 요 이름만 나와서 그래. 원인은 뭐 이런 거는 이름은 외워야 돼. 그래서 아까 전에도 전 시간에 내겠지만 유전병 기억 니은 디귿 리을 한 4-5개 6개 정도 주고 이게 무슨 유전병인지 그렇게 문제를 내는 거야. 유전병 이름을 좀 외워야 돼. 그래서 얘네들은 좀 외우셔야 됩니다. 아까 뭐 했었지? 남모양 적혈구. 됐니?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야. 됐니? 그다음 얘는 봐라. 페닐 케톤요증이라고 유전자 이상으로 특정 효소가 결핍돼서 페닐알라닌을 타이로신으로 전하지 못해서 체내에 페닐알라닌이 축적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효소가 있었는데 이 효소가 우리 몸에서 타이로신이라는 효소로 전환이 돼야 되는 거야. 알겠니? 근데 유전자 이상이 되면 이 페닐알라닌이 타이로신으로 전환을 못해요. 뭘로 돼? 페닐케톤이라는 물질로 변환이 되더래. 이 페닐케톤이라는 물질로 바뀌어버리면 저 페닐케톤에 의해서 중추신경이 망가지더라는 거지. 여러분 중추신경이 망가지면 중추신경이 뭐지? 오래간만에 쓰는 단어냐? 중추신경이 뭐야? 뇌하고 척수지. 알겠니? 그래서 유전자 이상에서 뇌하고 척수에 엄청난 손상을 입히는 굉장히 무서운 병이야. 알겠니? 굉장히 무서운 병이란다 이거. 됐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아주 유명한 병이죠. 이건 굉장히 유명한 병이에요. 알겠어요? 알비노증. 됐어요? 알비노 현상이란 뭐지? 아까? 우리가 색깔을 만들어내는 게 멜라닌 색소라 그래. 그러니까 너희들의 머리카락이 검은색인 건 뭐야? 멜라닌 색소 때문에 그런 거야. 알겠니? 그 나이가 먹으면 머리카락이 하얘지지. 됐니? 뭐야? 색소가 부족해서 그러는 거야. 알겠니? 그런데 얘는 알비노증 환자들은 유전병인데 멜라닌 색소 자체가 합성이 안 돼 버려.
이 색소를 만드는 단백질에 문제가 생긴 거지. 정확하게 말하면 아미노산에 문제가 생긴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단백질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어이구 색소를 만드는 효소가 결핍이 돼서 색소 자체가 안 만들어져서 모든 피부 색깔이 하얀색이야. 그래서 피부, 머리카락, 심지어 눈도 다 하얀색이야. 됐니? 물론 우리 육안으로 보면 눈이 빨갛게 보인다고. 눈이 뻘게? 알겠니? 그럼 뻘건 건 눈이 뻘건 게 아니라 이 색소가 없어서 이 안구를 구성하는 뭐가 보이는 거야? 혈관이 보이는 거야. 혈관. 알겠니? 그래서 흰 토끼 같은 것들이 있지. 흰 토끼는 눈이 하얀 게 아니라 눈이 빨간 게 아니라 뭐 있는 거야? 그래. 거기에 뭐 있어야 돼? 원래 색소에 의해서 눈 색깔이 다 달라야 되는데 그 색소가 안 나타나서 빨갛게 보이는 거야. 알겠니? 토끼 눈이 빨간 거 아니야? 굉장히 무서운 병이야 이거. 얘가 비정상적으로 끈적끈적한 점액질이 계속 나오는 거야. 유전자 이상으로. 근데 그 점액질이 대부분 이러한 어떤 기관에서 형성이 돼. 기관에 끼는 거야. 기관에. 그러니까 간이나 이자에 과다한 점액질이 분비가 돼버리는 거야. 그럼 과다한 점액질이 분비되니까 그 점액질에 의해서 그 기관들이 제 할 일을 할 수가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과다한 점액질이 분비돼서 기도가 막힌다든가 또는 기관들의 염증을 유발한다든가 소화 흡수가 안 된다든가 엄청난 장애를 일으킨단 말이야. 굉장히 무서운 병이지. 됐어요? 그러니까 간이라든가 심장이라든가 소화기관이 끈적끈적해버리는 거야. 되게 무서운 병이야. 이걸 뭐라 그래? 섬유증이라 그래. 낭성섬유증. 그래서 알비노, 낭성섬유증, 페닐케톤요증. 이게 왜 케톤요증이냐면 이 케톤요증이 저 페닐케톤으로 페닐케톤이 있잖아. 저게 오줌으로 나온단 말이야. 체내에 많이 쌓이면. 근데 저게 오줌으로 나오는데 그런 건 안 써 있는데 그 오줌으로 나왔을 때 그 오줌을 받아두지. 그럼 저 페닐케톤이라는 물질이 공기 중에 산소랑 반응해서 검은색을 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줌을 싸는 게 아니라 싸두면 오줌 색깔이 검은색으로 변해. 그래서 요증, 오줌에서 발견됐다 그래서 요증이 되는 거야. 요증. 이름이 페닐케톤 요증, 오줌 요자가 붙어 있죠. 그래서 알비노, 섬유증. 그다음에 마지막이야. 헌팅턴 무도증. 이것도 마찬가지야. 뇌신성 퇴행성 질환으로 약 35세에서 45세 전후로 증세가 나타나.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잘 안 나타나는데 성인이 지나면 나타나기 시작해. 그래서 특히 신경계가 점점 파괴되고 머리, 팔다리가 움직이면 통제되지 않고 기억력과 판단력이 없어진 지적장애가 성인이 돼서 나타나. 독특한 병이지. 됐니? 그래서 이런 것들도 헌팅턴 무도병 이것도 유전자 이상에 의한 돌연변이야. 그러니까 유전자 이상 돌연변이는 수능 문제는 극히 출현 빈도수가 낮고 내신 문제는 어떻게 출현해? 이름이 출현하는 거야. 이름이. 됐니? 그러니까 수능 문제는 출현하는 빈도수는 거의 없어. 근데 내신에서는 이름이 출현하니까 외워야 돼.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뭐 있어? 페닐케톤요증, 알비노증, 낭성섬유증, 헌팅턴 무도병. 알겠습니까? 뭐 증상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어. 알겠니? 이 이름이 어떤 유전 질환이냐 찾는 거지. 병 말고. 됐니? 즉 염색체 이상이야, 유전자 이상이야.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아주 많아.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사람의 유전병입니다. 사람의 유전병이야. 됐어요? 이건 전 시간에 했던 거야. 그래서 어이구 이거 뭐 됐으니까 넘어갑시다. 자, 갑시다. 이제 문제 몇 개 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문제 어디로 갈 거냐면 이거 먼저 할까요? 쉬운 것부터 먼저 하자. 239페이지. 이건 아주 간단한 문제니까 아주 간단한 것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봐봐. 자, 그림은 사람의 정자 형성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성염색체 비분리 나타내는 거고, 상염색체는 정상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다른 돌연변이는 나타나지 않았어. 자, 첫 번째 조건이 성염색체 비분리래. 아주 기본형이야. 전 시간에 했던 거와 비슷하지. XY가 되네요. 그러면 얘가 뭐가 돼야 돼? G2기군요. 또는 얘를 뭐라 그러면 되겠어? M1기라고 하면 되겠죠? 됐어요? 그럼 M1 상태야. 왜 M1인 줄 알았어 이미? 두 놈이 뚱뚱하죠? 염색 분체가 두 쌍으로 보이겠죠? 그래. 그럼 정상적으로 가면 얘가 여기서 이렇게 가고 Y가 여기서 조그맣게 그릴게. Y가 여기서 이렇게 가야 정상적입니다. 됐어요? 1차 분열은 상동 염색체가 염색체로 나눠져야 되겠죠? 근데 지금 얘가 이쪽으로 다 갔어요. 그럼 얘가 이쪽으로 다 갔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 얘는 이쪽으로 갔고요. 얘는 이쪽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얘네들이 봐. 염색체가 됐니? 상동 염색체가 염색체로 안 간 거죠. 1차 분열 비분리입니다. 얘를 기호로 쓰면 XX고요. 얘가 YY가 돼야 되겠죠. 그럼 얘는 정자에 뭐가 있어야 돼? 2차 분열은 정상적으로 됐으면 여기에 XY가 다 있고 여기에 XY가 다 있고 얘네들은 없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얘네들은 없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어요? 아주 쉽죠? 전 시간에 했던 거네요. 그럼 얘네들은요. 잘 갔어요. 여기에 XX 잘 갔고 여기 YY가 잘 갔죠? 근데 여기서 나눠진 거야. 이쪽으로 X, 이쪽으로 X, 이쪽으로 안 가고 이쪽으로 YY가 다 왔습니다. 그럼 2차 분열 비분리죠? 그럼 이 정자가 문제가 좀 될 것 같아요. 이 정자에는 YY가 다 들어있는 거죠? 이 Y 정자가 다 Y가 돼. 그러면 질문 갈게요. A에서 D까지 염색체의 구성을 써보세요 라고 하는 거지. 염색체 구성을 쓰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렇게 쓰자는 거야. 상염색체는 정상이니까 22 플러스 A 갑니다. X 하나 Y 하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22 플러스 X, Y 이렇게 쓰라는 거야. 이렇게 구성을 쓰자는 거야. 그러면 A하고 됐죠? 여기 A야. A. B는 이쪽으로 온 놈이죠. 얘죠. 근데 얘는 뭐가 돼야 되겠어? 상염색체는 정상이라 그래서. 근데 이쪽은 성염색체는 X도 Y도 없죠. 야, B는 22 플러스 X도 Y도 없어요. 그럼 쓸 거 없네요. 그냥 22 플러스 빵 아니면 22. 얘가 B가 돼야 되겠죠. 자, C 어딨나요? C는 얘가 정상이잖아, 지금. 얘가 가장 정상인 애죠. 얘가 정상이니까 얼마가 돼야 돼? C는 22 플러스 X가 돼야 되겠죠. 어이구, D가 문제네요. 이거 C다. D가 문제죠. 22 플러스 뭐가 돼야 돼? YY가 돼야 되겠죠. 얘가 D가 돼야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어려운 거 없죠. 아주 간단하게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지문 몇 개만 읽어볼까요? 자, 3번으로 바로 갈게요. 3번에 1번. A가 감수 1분열. A가, 여기 있다. A가 감수 1분열. 여기야. 감수 1분열. 여기가 감수 2분열. 됐어요? 그래서 A가 감수 1분열 시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나서 만들어졌다. 네.
A는 우리가 전에도 봤지만 어떻게 돼? 얘하고 상동염색체가 같이 있지. 그럼 상동염색체가 같이 있다는 것만 가지고 얘는 염색체가 제1분열 비분리라는 걸 알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 염색체 제1분열 비분리가 일어난 것이야. 맞습니다. 2번 B는 염색 분체 B 어디서? 여기 있는데. B는 어떻게 돼야 돼? 역시 마찬가지지. 1분열이 비분리가 일어나서 이쪽으로 넘어가고 이쪽으로 안 넘어온 거죠. 그러니까 얘는 염색 분체가 비분리 일어나서 형성된 것은 안 됩니다. C 염색체 수는 N은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나요? C. 아니요. N 플러스 1이에요? 얘는 어떻게 돼? 가장 정상적으로 된 거죠. 만약에 이걸 기호로 쓴다 그러면 얘는 그냥 N이고요. 얘는 얼마야? N 플러스 1인 거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됐어요? 그 다음 얘는 어떻게 쓰면 되겠어? N 플러스 얼마가 돼야 돼? 얘도 하나 더 있는 거죠? 1. 얘는요, 얘는 N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죠. 기호로 쓴다 그러면. 알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상으로 표현되는 게 얼마가 돼야 되냐면 22 플러스 X거나 22 플러스 남자니까 Y. 요게 정상 표현이야. 우리는 얘가 정상적으로 표현됐을 때 얘가 N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상염색체도 절반, 성염색체도 절반. 이게 N이란 말이야. 이게 N. 그러니까 얘가 22 플러스 성염색체가 X 하나 있으니까 얘가 N으로 정상 표현돼야 되는 거고, 얘는 22 플러스 Y, 요게 정상인데 여기 하나 더 많으니까 N 플러스 1 이렇게 표현되는 거야. 내 말 이해됐니? 그럼 얘는 아까 내가 어떻게 한 거야? 22 상염색체는 정상인데 성염색체가 없으니까 얘가 N이니까 쟤는 성염색체가 없어서 N-1 이렇게 표현되는 거고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C는 N 플러스 1이라고 했잖아. C가 아니라니까. C가 N이야. 그 다음에 D 어디 있어? D 여기 있네요. D의 DNA 양은 C의 2배야? C는 어디 있고요? 여기? 그렇죠. 얘의 DNA 양은 얘가 2배야? DNA 양은 요거 봐도 되잖아, 요거. N하고 얘하고 얘네들은 DNA 상대량이 2배일까요? 그럴 리 없죠.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표현이 안 된다, 설명도 안 되고 그냥 뭐만 하나 더 있는 것뿐이야? 성염색체가 하나 더 있는 것뿐이야. D는 C에 비해서 성염색체가 하나 더 있는 거지 DNA가 2배가 되려면 어때? 유전자의 양이 2배가 돼야 되는데 안 되죠. 나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염색체 수가 정상인 생식세포는 형성되지 않았어요? 염색체 수가 정상인 거 여기 있잖아. 얘네들 정상이잖아. 왜냐? 여기까지는 정상이었고 여기서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났고 여기서만 돌연변이가 일어난 거죠. 얘네들이 돌연변이가 일어난 거야. 그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정상적인 거가 되는 거지. 그런데 봐봐. 얘는 다르죠. 얘는 이쪽 볼게. 얘는 1차 분열 비분리가 일어났으니까 여기서 내려오면서 돌연변이가 일어나 버린 거죠. 그럼 이쪽으로 염색체가 플러스 1이 갔다면 얘는 마이너스 1이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얘네들은 정상으로 분열돼도 얘네들은 N 플러스 1 돼야 되는 거고 얘네들은 어떻게 돼? N 마이너스 1 돼야 되겠죠. 얘는 N 플러스 1 되고 얘는 N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N 플러스 1, 얘는 N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정상적인 뭐가 없어? 생세포가 없는 거고요. 얘는 정상적인 생세포가 이쪽에서만 돌연변이가 일어났기 때문에 얘네들은 정상 생식세포가 2개나 만들어졌어요. 되십니까? 알겠죠? 매우 쉽게 설명이 되죠? 어렵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이것도 하나 하죠. 20몇 번이야? 그래, 여기 하자. 239번 문제도. 얘도 쉬운데요. 전 시간에 약간 수업 시간에 설명이 됐던 겁니다. 봐봐. 이 문제도 되게 중요한 거야. 어렵진 않아서. 자, 갑니다. 어떤 집안에 정록 생명이야. 그래서 생명으로 가장 많이 나올 수 있어. 생명으로 나오면 뭐라 그랬지, 선생님? 감사하다 그래야지. 왜? 생명으로 비분리가 일어났을 때가 가장 쉬운 거야. 왜 생명으로 나왔을 때 제일 쉬운 거야?
성염색체 비분리는 엄마 쪽 비분리인지 아빠 쪽 비분리인지는 쉽게 찾을 수 있다고. 근데 상염색체 비분리는 그 찾기가 매우 어려워. 그러니까 성염색체 비분리는 쉽게 찾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봐볼게요. 어떤 집안의 정록 생명 유전입니다. 나는 집안을 구성하는 A부터 G 중 한 사람의 염색체 핵형 분석을 나타낸 것이고요. 이 집안의 염색체 비분리는 딱 한 번 일어났대요. 염색체 비분리는 딱 한 번 일어났다. 이 집안에서 한 번만 일어났어. 그 다음에 다른 돌연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와우, 여기 보세요. 이게 뭐야? X만 하나 있어. 요 이름도 외워야 되지. X 하나 있다. 얘 X 하나 있다. 얘 X 하나 있어. 얘 이름 뭐야? X 하나 있어. 얘 이름 뭐야?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러시면 안 돼요. 전화 X 하나 있대. 얘 이름 뭐야? 돌연변이 이름. 설마 뭐 슈퍼 여성 증후군 뭐 그러라 그런 건 아니겠지? 뭘 패? 뭘 패? 우리 민서 패버리자고? 나도 그 의견은 적극 동참한다. 알겠니? 적극 동참할 수 있다. 알겠어? 무슨 증후군이야? 터너 증후군이야. 터너. 이름 외워야 돼. 알겠니? 터너 증후군이야. 터너 증후군. 터너 증후군이야. 터너 증후군이야. 터너 증후군이야. 터너 증후군. 됐어요? X 하나만 있어. 그럼 이 X는 엄마한테 받았어? 아빠한테 받았어? 그리고 얘는 여자야? 남자야? 뭐 이런 거. 쉽게 할 수 있죠? 자, 첫 번째. 얘는 여자야? 남자야? 일단 여자지 뭘. X 하나만 있으면 여자잖아. 그러니까 얘는 여자 중에 하나야. 그럼 뭐야? 얘 아니면 얘 아니면 얘 아니면 얘 아니면 얘겠지. 됐죠? 두 번째. 얘는 지금 뭐라 그러냐면 됐다. 이제 설명 계속 할게요. 자, 갑니다. 생명 좀 하려고 그래. 생명인 남자, 생명인 여자. 그러면 생명인 남자 X 프라임 Y, 생명인 여자 X 프라임 X 프라임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 생명은 정상에 대해서 뭐야? 열성이죠. 생명이 열성인 거야. 생명은 정상에 대해서 열성이야. 그러니까 아빠한테 생명 유전자를 받았으니까 생명인데 엄마한테도 생명 유전자를 하나 더 받아야 여자는 생명 유전자가 2개 있어야만이 생명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이 엄마는 생명이 아니죠. 정상 여자죠. 그럼 이 여자를 우리가 뭐라 부르는 거야? 보인자라고 부르겠죠.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얘를 보인자 취급하면 되겠죠. 그러면 다시 C와 D가 결혼을 했는데 어이구 D가 문제가 생겼어. D가 무슨 남자야? 정상인 남자인데 그래서 얘는 정상인 남자니까 X, Y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짜잔 이렇게. 그럼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어떤 문제가 생긴 거야? 봐봐. 생명인 여자, 정상인 여자인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생명인 여자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아빠가 무조건 생명이어야만이 생명인 여자가 나오는 거지. 근데 얘는 지금 뭐가 돼야 돼? 아빠가 정상인데 생명인 여자애가 나왔어. 다시 한번 할게. 분명히 반성 유전에서 이 딸이 생명이 되려면 얘가 생명 유전자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럼 이 생명 유전자 하나는 엄마한테 가졌어. 근데 엄마는 X염색체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생명 유전자 하나를 가졌다고 해도 정상으로 표현될 수 있는 거라고. 근데 문제는 이게 딸이 되려면 아빠한테 생명 유전자 하나 받고 얘가 아빠라면 남자였을 테니까 무조건 생명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딸이 생명이면 무조건 아빠는 생명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 뭐가 문제가 생겼어? 생명인 여자니까 얘가 딸이 생명인데 아빠가 정상이야.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 그럼 이 집안에서 뭐라 그랬냐면 염색체 비분리는 이래 일어난다 이렇게 됐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얘가 나오려면 경우는 하나밖에 없지. 딸인데 아빠한테 X염색체를 안 받으면 되겠지. 아빠가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나서 딸한테 X도 Y도 안 줬단 말이야. 설마 Y를 줬을 수 있잖아요.
그딴 소리 하면 안 되잖아. Y를 줬으면 얘가 딸이겠니? 그런 수준 낮은 소리 하면 곤란해 알겠니?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겼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아빠는 XY인데 이 딸한테 X를 안 줘야 이 생명이 나오는. 그래서 얘는 생명 유전자를 하나만 갖고 있는 아이가 아닐까 싶은 거야. 왜냐하면 이 집안에서는 딱 한 번 염색체 분비가 딱 한 번만 일어났다 그랬으니까 여기 아니면 딴 데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얘가 누가 돼야 돼? 터너 증후군인 G라는 딸이 되겠고 얘가 터너 증후군이 돼야 돼요. 또 설마 이런 질문을 할 건 아니죠? 선생님, 핵형 분석을 보니까 X가 하나 있는데 알겠어요. 그럼 여기 X'이라고 써야 되잖아요. 죽여버린다 하겠니? 이 유전자는 우리가 편의상 있다 없다를 표현하기 위해서 점을 찍은 거지 진짜 무슨 핵형 분석을 했는데 여기 뭐 점이 진짜 찍혀가 그런 건 아니겠지 설마? 그러지 마. 선생님 이게 X 전사인데 우리 그러지 말자. 알겠니? 그러니까 얘가 아마 X'일 거야 이렇게. 됐습니까? 나머지 애들은 정상이라 해서 왜? 이 집안에서 염색체 비율은 딱 한 번만 일어났다 그랬으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다 된 거죠. 얘 정상인 여자 아빠한테 이거 하나 받았으니까 정상 X' 보인자. 얘는 남자인데요. Y를 아빠한테 하나 받았겠죠? 근데 엄마한테 뭘 받았어요? 생명 유전자를 받아서 생명인 남자. 이렇게 표현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아주 간단하게 찾아집니다. 자, 1번 가겠습니다. 나에서 알 수 있는 염색체 수 이상 유전병은 무엇입니까? 얘 유전병 이름 뭐라고? 터너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얘 이름을 묻는 문제야. 터너 증후군이라는 이름을 가진 유전병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나는 가의 A에서 G 중 누굽니까? 얘 누구냐? 요 집안에서 얘 누구야? 라고 물어보잖아. 누구야? 라고 나오면 돼. G야? 그러면 되는 거야. 알겠니? G. 알겠죠? 자, 답이 G입니다. 3번에 1번이요. 나 핵형을 가진 사람의 체세포당 하나의 염색체 수는 핵형을 가진 사람이야. 잘 봐. 이거 말고는 다른 건 정상이죠. 그러니까 염색체 수는 얼마야? 22. 염색체 수다 이 사람의. 그러니까 44개 플러스 X, Y, X만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표현하면 44 플러스 X입니다. 근데 염색체 수를 물어봤으니까 45개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오케이. 자, 나의 핵형을 가진 사람의 성별은요. 나 여자잖아. 터너증후군 X만 들고 있으니까 여자고요. 이의 정록 생명 유전자는 E형 접합성이다. E 어딨니? 여기 있다. 자, E형 접합성이래. 무슨 뜻이야? 유전자 우리 자 봐. 혹시 또 까먹었으려나? 유전자는 동형이다. E형이다. 이런 말을 쓰잖아. 알겠니? 동형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야? 그렇지. 유전자가 같다. 라지. 됐니? 스몰. 이런 거에 갖다가 우리가 동형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E형이다는 어떻게 써야 돼? 라지, 스몰. 유전자가 서로 다른 걸 E형. 한자가 다를 이자잖아. 얘는 같을 동자고. 알겠니? 그러면 지금 E를 물어봤으니까 얘는 어떻게 돼야 돼? 하나는 정상, 하나는 생명.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야 돼? X'이니까 E형이라고 써야 됩니다. 동형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 XX거나 X' 하면 이건 동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형과 동형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해됐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F. 생명 유전자는 누구한테 받았어? 얘 F의 생명 유전자는 누구한테 받았겠어요? 남자니까. 남자의 X 염색체는 무조건 누구한테 받게 돼 있어? 엄마한테 받았겠지. 아빠한테 Y, 엄마한테 X. 됐니? 여기 있대. 됐죠? 됐어요. 그러니까 C로부터 받았다. 맞습니다. G는 D로부터. G는 D. 아까 설명한 거죠? 얘는 이 X 염색체를 D로부터 받은 거야? C로부터 받은 거야? C로부터 받았습니다. 아주 쉽죠? 자, 이제 여기 중요한 거네요. C의 생식세포 분열 과정 중 이거네요. 이 문제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는 얘죠? 자, 봐봐요. 여기서.
여기서 C 생식세포 형성 과정 중 감수 일분열에서 성염색체가 비분리돼서 형성된 난자가 수정돼서 그냥 설명할 게 없네. 그러니까 얘는 이 C의 난자 제1 난자가 비분리돼서 만들어진 거야? 아니잖아. 얘는 어느 쪽 문제가 생긴 거야? 이쪽에서 문제가 생긴 거지. 이쪽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쪽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쪽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무슨 상담을 이렇게 길게 하셨어? 과목선정. 서울대 가는 거 말하는 거지? 우리 예빈이 또 서울대 원서를 쓰고 있어가지고. 자, 무슨 과 가래? 무슨 과 가래? 자, 갑시다. 오늘은 처음으로 문제 푸는 거라 조금 쉬운 걸로 문제를 선택할게요. 자, 봐봐. 이렇게. 여러분들 서술형 나오면 이렇게, 요건 조금 쉽게 나오는 문제랍니다. 자, 선생님하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조금 쉽게. 자, 갑니다. 어떤 남자의 정자 형성 과정에서 정자 형성 과정 중 염색체 비분리가 한 번 일어났어. 염색체 비분리 한 번 일어났어. 그런데 봐라. 정자, 기니디의 염색체 수는 서로 다르대. 여기 봐. 기니디의 염색체 수가 한 번 다르대. 근데 기니디는 봐봐. 기역, 니은, 디귿은 염색체 수가 서로 달라. 그 다음에 니은과 디귿은 기역이 니은보다 염색체 수가 좀 많대. 자, 요걸 이해하는 거야. 만약에 기니디의 염색체 수가 모두 다르려면 1차 분열 비분리여야 돼? 2차 분열 비분리여야 돼? 이걸 묻는 거야. 됐니? 다시 봐. 기니디는 어느 쪽에 있는 거야? 봐봐. 얘가 잘려진 여기 하나. 그래서 이렇게 자르는 거야. 그러니까 얘하고 나눠줬고 여기서 다시 여기서 한번 나눠주고 얘도 여기서 나눠줬겠지. 그러면 각각 하나는 여기 있는 거고 하나는 여기 있는 거고 얘는 한 여기 있네. 됐니? 근데 이 기니디가 염색체 수가 모두 다 달라야 된대. 그럼 1차 분열 비분리해야 되겠어? 2차 분열 비분리해야 되겠어? 2차? 한 번만 비분리되면. 한 번만 비분리되면. 2차? 2차? 한 번만 비분리되면. 됐어? 이거 설명하고 답 내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막 머리가 돌아간다. 우와! 막 돌아간다. 한 번만 비분리가 된다면, 됐니? 여기서 한 번 비분리돼 보자라는 거야, 이렇게. 됐니? 그럼 봐라. 여기서 얘가 2n이지. 그럼 얘가 n이지. 얘가 n이 되겠지. 정상 분열이 됐다면. 근데 만약에 1차 분열에서 비분리돼서 하나의 염색체 쌍이 이쪽으로 넘어가자고. 알겠니? 그럼 이쪽은 요거 플러스 얼마가 돼야 돼? 1, 얘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겠지. 한 쌍이 이쪽으로 넘어간 거야. 정상에서. 그러면 한 번만 비분리가 일어나서 여기서 비분리가 일어났어. 여기서 비분리가 일어난 거지. 그럼 여기서 분리는 정상으로 돼야 될 거 아니야. 여기서 정상으로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얘 염색체 수하고 얘 염색체는 어떻게 표현해야 돼? n 플러스 1, n 플러스 1 이렇게 같을 거 아니야. 같을 거 아니야. 알겠니? 여기도 마찬가지. 얘가 비분리되면 얘는 n-1, 얘는 n-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비분리가 한 번만 일어났다면 얘네 둘의 염색체 수는 같아야 되겠지. 얘네 둘의 염색체 수는 같아야 되겠지.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선생님 혹시 기호로 써서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얘를 확대해서 기호로 쓰지 말고 그림으로 해줄게. 그리고 혹시 기호로 써서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봐. 무슨 말이냐면 잘 봐. 얘가 기호로 안 쓰고 봐봐. 이렇게 쓰자고. 됐니? 요게 상동 염색체야. 내가 보이는 저 염색체를 7번이라고 할게. 얘가 7번이야. 7번. 그럼 이 7번을 뺀 나머지 염색체는 모두 뭐야? 정상이다. 나머지는 다 정상이야. 7번을 뺀 나머지는 다 정상이어서 다 안 그린 거야. 근데 만약에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 보자고. 그러면 얘네들이 그대로 이쪽으로 넘어와서 내가 이렇게 그린 거야.
이렇게 그린 거야. 이렇게. 그럼 얘가 1이 가야 되는데 얘가 1이 왔으니까 이쪽으로는 하나가 더 왔다고 표현한 거고 이쪽으로 와야 되는 애는 안 왔지. 그러니까 얘는 하나가 안 왔다고 표현되는 거야. 그래서 저쪽에다 내가 플러스 1 쓰는 거고 이쪽에다 마이너스 1 쓰는 거야. 근데 왜 이걸 내가 그려주냐면 혹시 여기서 이게 이해가 안 된 사람이 있을까 봐 하는 거야. 잘 봐. 얘가 1차 분열 와서 2차 분열될 때는 염색체가 얘네들이 이렇게 나눠줄 수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그럴 수는 없다 그랬잖아 전 시간에. 됐니? 얘네 둘이 여기서 나눠줄 수는 없단 말이야. 여기서는 염색체가 뭘로 바뀌어야 돼? 염색 분체로 바뀌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 그림이 여기서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얘네들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얘 따로 떨어지는 거라고. 얘도 얘 따로 떨어지는 거라고. 그래서 얘도 이렇게 오고 얘도 이렇게 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림이 얼마가 돼야 돼? 하나가 더 온 거야. 하나가 더 온 거야. 하나가 더 온 거야. 하나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가 더 온 거야. 하나가 더 온 거야. 하나고. 나머지는 정상인 거고. 그래서 정상적인 애들 n, 정상적인 애들 n, 그래서 n 플러스 1, n 플러스 1이 되는 거라고. 그럼 얘네들은 하나가 마이너스니까 여기는 계속해서 하나가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n 마이너스 1, n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한다는 뜻이야. 이렇게. 어려운 거 별로 없죠. 그런데 지금 조건에서 안 맞잖아. 왜 조건에서 안 맞아야 돼?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뭐라 그랬어 지금? 염색체 수가 다 다르라 그랬었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2차 분열 비분리가 되면 돼요. 2차 분열 비분리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봐. 자, 보자. 여기서 1차 분열이 정상적으로 갔어. 그럼 여기서 1차 분열이 정상적으로 가면 얘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됐니? 이걸 기호로 쓰면 얘네들을 EN이라고 쓰고 이쪽으로 정상으로 왔으니까 N, 이쪽에서 정상으로 왔으니까 N 될 거 아니냐고. 근데 이쪽에서 정상으로 내려갔어. 그래서 염색체가 염색 분체로 나눠진 거야. 이렇게. 염색체가 염색 분체로 나눠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가 N이면 얘도 N, 얘도 N 이렇게 돼야지겠지. 근데 이제 여기서 비분리가 일어나면 골치 아프지. 얘가 다 내려간 거야. 이때 그림을 어떻게 해? 얘네들이 떨어지면서 이리 다 내려간 것처럼 그려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라고. 얘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라고. 이쪽에는 없잖아. 그러니까 정상이 얘지. 근데 이쪽으로 하나 더 가버렸지.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야 돼? 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얘는 안 왔지. 그러니까 얘는 하나보다 적을 거 아니야. n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럼 이 경우라면 기억과 니은과 디귿의 염색체 수가 모두 다를 수 있잖아요. 됐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 서술로 나오면 아 얘는 2차 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라는 거죠. 됐습니까? 아주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죠. 야, 내가 지금 염색체 비분리가 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염색체 비분리가 하면 금방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한 번 더 가겠습니다. 4번 말고 6번. 6번 또 가자. 6번 또 가자. 6번 또 가자. 6번 또 가봅시다. 자, 봅니다. 아이고, 이 문제는 뭐 이렇게 어렵지 않겠네요. 아주 감사하게 그림을 줬기 때문에 난이도는 떨어졌죠. 어떤 남자 생스태프 과정,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고르세요. 됐죠? 그럼 이쪽으로 뭐야? X, 이쪽으로 뭐야? Y. 잘 됐어. 근데 문제는 얘는 어이구 X, 얘는 X. 얘가 문제야. 얘가 문제. 없어. 얘가 문제. 얘는 XX, 얘는 Y, 얘는 없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됐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바로 질문이 되겠죠? 자, 시작합니다. 바로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기억. 상동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났어? 비분리는 여기서 일어났죠? 그럼 얘 봐. 얘가 비분리 일어나는 걸 뭐라고 해야 돼? 상동 염색체 비분리라는 말은 쓸 수가 없어. 왜냐하면 얘는 염색체고 얘는 뭐라 그래야 돼? 염색 분체라 그래야지. 그래서 2차 분열에서는 뭐라 그래야 돼?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났다고는 쓸 수 있어도 상동 염색체가 비분리라 이런 말은 쓸 수가 없는 거야. 용어 자체가 완전 틀린 말이야. 용어가 틀려버려. 그다음에 니은 기억이 정상 난자와 수정 기억 어디 있니? 얘잖아.
그러면 얘가 정상 난자와 수정됐다면 어차피 난자에는 뭐만 있어야 돼? 정상 난자니까 x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얘하고 수정되면 정자에도 x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얘는 정상적인 뭐가 태어나야 돼? 여아이가 태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정상 난자와 수정에서 태어난 아이는 염색체 수가 정상인 여자아이입니다. 아주 잘 맞는 말이네요. 두 번째, 세 번째죠. 니은이 정상 난자와 수정하면 오호 니은 얘네 얘가 문제가 되겠다. 얘야. 정상 난자와 수정되면 얘가 지금 뭐가 없어? 그지? 성염색체가 없는 애가 수정된 거지. 그러면 X만 하나 가진 아이가 태어나겠지. X만 하나 가진 아이 아까 이름 나왔는데 뭐라 그랬었어? 아까 X만 하나 가진 애. 터너 중. 만약에 얘가 태어나면 어떻게 돼? 이것도 이름 외워야 된다 그랬다. 얘가 이 정자면 YY가 돼야 되겠지. 얘가 정상 난자와 수정되면 YY가 수정돼야 되겠지. 자, 됐어요? 그럼 이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돼야 돼? 슈퍼 남성 증후군이 태어나는 거야. 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조금씩 가볼게요. 이제 슬슬. 자, 9번 가겠습니다. 네, 조금씩 가보자. 9번. 돌연변이 9번. 돌연변이 9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이렇게. 우와, 봐봐. 자, 철순의 집입니다. 가는 철순의 가족의 정록 생명 유전 가계도를 나는 어이구 나 여기 있네요. 철수의 핵형을 나타낸 것입니다. 철수가 정록 생명이래. 얘 정록 생명이래. 얘가 철수인데 얘 정록 생명이래. 어허. 나와 같은 유전병을 가지게 된 과정을 다음 용어를 모두 사용해서 서술하시고 2개씩 제시된 용어 중에서 필요한 것을 선택해서 사용하래요. 제시된 용어에서 선택해봐. 근데 그거 선택하기 전에 얘부터 먼저 봐야지. 철수가 생명이래. 그럼 철수가 생명이라면 얘가 X'을 다 가지고 있어야 생명일 거 아니야. 생명은 정상에 대해서 열성이지. 그러면 열성인자 2개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됐니? 이런 무슨 말이야? 이건 안 된단 말이야. 이거 X' 하나, 이건 생명이 아니다. 알겠니? 여기다 쓸까? 이건 생명이 되지 않는단 말이야. 생명은 정상이 우성이야. 그러니까 생명이 정상 유전자를 하나라도 가지면 얘는 생명이 태어나지 않는단 말이야. 근데 조건에서 철수가 생명이라 그랬으니까 얘 표현형은 X'으로 생명 유전자 2개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근데 얘는 Y를 가지고 있으니까 남자야. 알겠니? 그래서 남자야. 그럼 철수의 남자는 누가 돼야 돼? Y는 무조건 아버지한테 받았단 말이야. 근데 아버지를 따라가 보니까 아버지가 생명이 아닌 정상인 남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빠가 XY라면 아빠한테는 Y를 받았으니까 철수가 분명히 남자일 것인데 아빠한테는 X를 받을 수가 없지. 아빠한테 X를 하나라도 받았으면 철수가 생명일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아빠 쪽에서는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은 듯해. 됐죠? 그러니까 아빠한테 Y는 잘 받았어. 알겠죠? 자, 2번째. 엄마 쪽 봐. 엄마는 겉으로 정상이야. 그러니까 엄마는 정상이란 말이야. 근데 철수가 생명이니까 어떻게 돼야 돼? X'이란 말이야. 이게 엄마한테 왔을 거란 말이야. 근데 또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선생님, 엄마가 X하고 X'이 X'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철수가 2개를 가져요?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도 있지, 물론. 근데 우리는 X'이 하나 있어도 얘가 지원기 때 하나인 거잖아, 지금. 됐니? 그러니까 얘가 무엇을 거쳐가지? 복제기를 거쳐간단 말이야, 제가. 그러니까 얘가 생식세포 되는 과정 속에서 복제가 되니까 얘가 X' 엄마인데 얘가 G2기가 되면 X'으로 바뀔 수 있잖아, 이렇게 G2기에서. 기호로 써도 이해 가는 거지? 됐니? 기호로 써도 이해 가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뭐가 돼야 돼? G2기가 되기도 하고 M1기 때 얘가 이 상태가 돼버리는 거야. 됐니? 근데 아까 철수가 뭐야? X'을 다 받았다라는 건 이 엄마의 1차 분열은 어떻게 돼야 돼? 그렇지. 정상으로 가야 돼.
엄마 1차 분열이 정상으로 가지 않았다면 이쪽에 XX, X'X'이 다 온다면 또다시 얘는 생명인 남자아이가 태어날 확률은 없어. 왜냐하면 정상이 우성이라 그랬으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엄마 쪽에서 1차 분열은 무조건 정상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엄마 쪽에서 1차 분열이 무조건 정상으로 되면 여기에 XX, 이쪽에 X'X'이 갈 수 있었던 거지.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철수가 아까 태어났다니까 어떤 애가 X', Y가 태어났는데 Y는 아빠한테 받았다는 거 내가 찾아놨으니까. 그럼 이제 다 한 거잖아. 엄마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거야? 1차 분열은 정상적으로 됐는데 2차 분열, 염색체가 염색 분체로 가는 과정에서 이 X'X'이 나눠져야 되잖아. 정상으로 간다면 이렇게 X',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됐니? 근데 철수가 X'X'을 가졌다는 건 얘네들이 한쪽으로 다 몰려간 거지 뭐. 이렇게. 됐니? 그래서 엄마의 난자에 뭐가 있을 것이다? X'X'이 있고 아빠의 정자에서 Y가 온 거가 되겠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 아이가 태어난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 엄마의 2차 분열 비분리에 의해서 철수가 태어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야. 요 개념 잘 이해하고 있겠죠? 왜? 민서 지금 뭔가 질문이 뭔가 의문이 있는데 뭐? 비분리가 두 번 일어나는 건 그렇게 드문 경우고 그럴 때는 어때야 돼? 다른 조건을 줘야 돼요. 됐어요? 일에 일어났다는 말이 없어도 만약에 여기서 비분리가 두 번 일어났다면 어디서?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이라. 2분에서 한 번 하면 얘 태어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잖아. 해봐. 정상은 다 이쪽 가? 정상은 이리 가고. 그러니까 1분에서는 둘 다 이쪽으로 가는데 2분에서는 정상만 이쪽 가고 비정상만 이쪽 가고. 저 또 엉뚱한 소스. 저 시간에 선생님 된다 그래서 안 된다 그랬어. 자, 봐. 지금 이제 민서의 얘기는 만약에 됐니? 비분리가 연속 두 번이라 그래. 하나의 생세포 과정에서 연속 두 번이라 그래. 그러니까 연속 두 번이면 얘가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다 치자. 그러면 여기서 XX, X', 이렇게 될 수 있지. 자, 한 번 비분리가 일어났어. 그런데 지금 민서 얘기는 여기서 얘가 여기서 XX 가고 얘가 여기서 X', 간다. 이렇게 될 수 없냐라는 게 지금 이 친구의 질문이야. 돼, 안 돼? 돼, 안 돼? 안 된다 그랬지. 전 시간에서 뭐라 했어? 2차 분열에서는 동원체가 어디에 가서 달라붙는 거야? 염색체가 염색 분체로 나눠줘야 되겠지. 근데 이런 식으로 나눠지려면 얘하고 얘하고는 이렇게 나눠진 거 아니야. 그럼 얘하고 얘하고는 염색 분체가 아니잖아. 염색체가 다시 상동 염색체가 다시 염색체로 나눠지는 거지. 내 말 이해 갔어? 다시. 됐니? 잘 봐. 지금 이걸 기호로 나타내서 여러분들 또 좀 헷갈리는 친구가 있는데 봐봐. 얘가 XX고 얘가 X'X'이래. 색깔 바꿨어. 그러면 1차 분열이 되면 얘가 X'X'X'이야. 됐니? 지금 민서의 질문은 이런 거란 말이야. 얘가 이렇게 가지 않아요, 선생님?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아요? 라는 질문이잖아, 지금. 이렇게. 됐죠? 그러면 여기가 XX고 얘가 X'X'이란 말이야. 그럼 1차 분열 비분리가 일어난 거야. 그런데 2차 분열에서 비분리가 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묻는 거야. 지금 민서 질문은 이렇게. 됐니? 그럼 XX, X'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저쪽에 친구가 묻는 거라고. 그럼 이거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 그랬잖아. 전 시간에. 왜냐하면 1차 분열은 동원체가 와서 달라붙는데 염색체에 가서 달라붙어서 상동 염색체가 염색체를 끌어간단 말이야. 근데 2차 분열은 얘네들이 동원체가 와서 달라붙는데 어디 와서 달라붙는 거야? 염색체에 가서 달라붙는 거야. 염색체에 가서 염색체를 염색 분체로 끌려가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2차 분열에서는 무조건 염색체가 염색 분체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나눠지려면 염색체가
상동 염색체가 염색체로 나눠져야 된다고. 이런 분열은 어디서 나타날 수 없어? 2차 분열에서 나타날 수가 없단 말이야. 내 말 이해됐어요? 이해됐죠? 됐어? 알겠니? 항상 그러니까 2차 분열이다라는 말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도 염색체가 염색 분체로 나눠져야 되고 1차 분열은 상동 염색체가 염색체로 나눠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방추사가 어느 동원체에서 붙느냐가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장소가. 알겠죠? 그래서 이 말은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 방금 질문은 요 문제는 상당히 많이 출제되는 형태의 문제가 되는 거야.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거야. 알겠어요? 상당히 많이 나오는 형태 문제야. 그래서 생명으로 연습을 많이 해놔야 돼. 생명으로 정말 연습을 많이 해야 상염색체 비분리도 풀 수가 있어요. 전번에 12번 문제를 선생님이 풀어주다가 끝났잖아요. 12번 문제 전번에 했었죠. 자, 간다. 그럼 이제 10번입니다. 이제 조금씩 어려워져. 10번 문제는 별로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요. 봐봐. 얘도 별로 그렇게 어렵진 않아. 이 말 해석하는 거야. 자, 유전병은 대립유전자 A와 A'에 의해서 결정되고 정상 유전자 A는 A'에 대해서 완전 우성입니다. 됐어요? 완전 정상에 대해서 7번 염색체에 있습니다. 완전 우성이란 말이 어디에 있을 거야? 됐어요? 다시. 그러니까 A하고 A'은 몇 번 염색체에 있는 거야? 7번 염색체에 있대. 자, 무슨 염색체에 있단 말이야? 상염색체에 있다는 거야. 일단 상염색체다. 성과 관련이 없다. 자, 유전병 철수의 아버지 유전자는 어이구 아빠 라제이래 아빠. 근데 엄마는 A'이래. 뭐라? 이렇게 돼 있대요. 자, 봐. 철수야. 7번 염색체 쌍을 모두 엄마에게서 나머지는 아빠와 엄마에서 하나씩 받았대. 그러니까 얘는 무슨 뜻이야? 7번 염색체만 엄마의 염색체를 모두 받았다는 거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7번 염색체만 뭐가 돼야 돼?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나고 나머지는 정상이다. 이런 말을 쓴 거야. 됐죠? 자, 이제 답 내겠습니다. 엄마의 난자, 기억이, 아빠의 정자, 니은과 수정에서 철수가 태어났고요. 기억과 니은이 형성될 때 염색체 비분리가 1에 나타났어요. 1에 나타났대. 염색체 비분리는 다 1에 일어났다. 자, 선생님 저 위에 거를 내려도 되나?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갑니다. 다음은 부모가 정상인. 아하. 봐봐. 다음은 정상인 부모. 됐죠? 그러면 봐라. 아까 뭐라 그랬냐면 아빠가 얘야. 알려줬어. 엄마가 얘야. 알려줬어. 근데 이 부모가 모두 뭐라 그랬어? 정상이래. 엄마가 다 정상이래지? 오케이. 그러면 뭘 할 수 있어? A하고 A'하고 됐니? 뭐라는 거야? 누가 우성이라는 거야? A가 우성이라는 거지. 그래서 정상이 유전병에 대해서 우성이야. 얘가 그러면 뭐야? 유전병이야. 됐습니까? 두 번째, 정상인 부모와 어떤 유전병을 앓고 있는 철수. 엄마, 철수가 유전병이래. 근데 유전병이 뭐가 돼야 돼? 열성이지. 그러면 철수는 뭐라 그래야 되겠어? 그렇지. 뭐라고 돼야 돼? A'이 돼야 돼. 왜 A가 안 돼? A 하나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안 돼. 뭐라고 되냐면 유전병을 앓고 있는 철수 2에는 46. 어라? 2에는 46이라는 건 이 철수의 핵상은 어때야 돼? 정상이라는 거지. 아하. 그래서 철수는 어떻게 돼야 돼? A'이 되는 거야. 됐니? 그러면 이제 다 됐네. 됐죠? 이제 문제 해결됐죠? 왜 해결이 된 거야? 이 A'과 A'은 무조건 누구한테 받은 거야? 엄마한테 받아야 되겠죠? 엄마만 A'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 그럼 우리 방금 전 했던 걸 그대로 갖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엄마는 1차 분열 비분리야? 2차 분열 비분리야?
이제 익숙해져야 돼. 1차야, 2차야. 1차야, 2차야. 차. 1차야, 2차야. 차. 차만 들려. 몇 차? 차차차. 됐니? 자, 봐. 1차인지 2차인지 딱 보면 알아. 1차 비불리면 뭐라 그랬어? 상동염색체를 갖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1차 비불리면 1차 비불리라면 엄마 쪽에 상동염색체 얘를 다 가져야 돼. 얘를 다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1차 비불리면 상동염색체가 내려갈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상동염색체를 다 갖거나 특정한 상동염색체를 아예 안 받아버리거나. 알겠니? 그러니까 이게 엄마 쪽 비불린 건 확실한데 엄마의 A'을 다 가졌으니까 얘네들은 상동염색체가 아니지. 그러니까 엄마 쪽에서 1차 비불리는 아니라는 거지. 됐습니까? 그러면 누구야? 엄마의 몇 차 비불리라는 걸 알 수 있어? 이제 설명 더 안 해도 되지? 2차 비불리라는 거야. 2차 비불리라는 거. 엄마 쪽 2차 비불리가 돼야 되는 거야. 아직도 이해가 안 된 사람을 위해서 한 번만 더 해볼게. 와, 그러니까 엄마가 얘지 A'I겠지. 얘가 지원기잖아. 그럼 이게 복제되면 어떻게 돼? 라지 A' 이렇게 복제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1차 비분리가 되면 요게 상동염색체니까 이쪽으로 라지가 내려가고 A' 이쪽으로 왔을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네들이 무슨 염색체야? 상동염색체니까. 그래서 얘가 지금 어떻게 돼야 돼? 2차 분열할 때 얘는 모르겠어. AA 이렇게 나눠질 거란 말이야. 물론 얘도 정상으로 나눠졌으면 A' 이렇게 나눠졌겠지. 난자가 될 거고 엄마 쪽이니까. 근데 얘가 지금 어디서? 얘가 태어난 걸로 봐. 얘가 한쪽으로 다 왔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걸 딱 보자마자 뭐라 하는데 2차 비분리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1차 비분리와 2차 비분리의 차이점을 빨리 알아내야 되는 거라고. 나머지 다 된 거죠? 아빠도 그러면 하나를 어때야 돼? 문제가 생겼겠죠? 엄마 쪽에 지금 난자야. 엄마 쪽에 A'I 다 있었단 말이야. 근데 얘 염색체 수가 정상이야. 철수 쪽에. 7번 염색체가. 됐니? 그러면 아빠 쪽에서는 뭘 받아야 돼? 아무것도 안 받아야 되겠지? 하나라도 받는 순간 어떻게 돼? 에이, 안 맞잖아. 하나라도 받거나. 하나라도. 됐니? 안 받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아빠 쪽에서는 뭐가 없어야 돼? 7번 염색체가 없었어야 되는 거라고. 7번 염색체.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이렇게 앞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억, A는 A'에 대해서 우성이야? 아까 했잖아. 왜? 엄마 아빠가 정상인데 아들이 뭐가 나왔어? 유전병을 앓고 있는 애가 나왔어. 그러니까 아까 얘가 우성이고 유전병이 열성입니다. 그래서 A 맞는 말이네요. 기억은 이분열. 그렇지요. 기억은 누구였어? 기억이 누구니? 아, 여기 있네. 기억은 여기 있네요. 기억은 어머니의 난자 기억. 어머니의 난자가 기억이지? 자, 기억은 감수 2분열 시 7번 염색체 비분리. 그렇죠. 감수 2분열 시 엄마의 난자 형성 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습니다. 잘 맞는 말입니다. 니은은 상염색체에 22개와 Y 염색체가 있다. 자, 니은은 누가 돼야 돼? 아빠의 정자죠. 아빠의 정자에는 얘가 철수가 남자니까 Y가 있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돼야 돼? 얘는 7번 염색체가 없어야 되겠죠. 알겠니? 엄마 쪽에서 7번 염색체를 둘 다 받았으니까 얘가 정상이 되려면 아빠 쪽에서는 7번 염색체를 받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돼 있더라? 아까 22개와 그러면 안 돼요. 7번 염색체가 없으니까 21 플러스 Y를 받았겠죠. 이 정자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습니까? 이렇게 나가는 거야. 계속 이런 문제를 많이 풀어야 돼. 굉장히 많이 풀어야 됩니다. 됐죠? 12번 문제는 저 시간에 풀었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간단한 문제 하나 풀까요? 14번 문제 이제 염색체 비분리 문제는 그만하고 14번에 이제 염색체 모양 이상 돌연변이가 되겠습니다. 염색체 모양이 이상해. 염색체 모양이 이상해. 염색체 모양이 이상해. 이상해. 근데 얘네들은 이름 외워야 된다 그랬다. 이름 외우자. 알겠어요? 염색체 모양 이상은 이름을 외우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림 가는 어떤 동물이 이에는 사례,
정상 체세포를 나와 닿는 염색체 이상이 일어난 체세포로. 얘는 정상인 체세포인가 봐. 뭐 이게 정상이래. 가는 정상인 체세포. 나의 문제가 생겼어. 나의 무슨 문제가 생겼니? PQRST. 나도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뭐 문제 있니? 나는? 뭐 있어? 어이씨, 눈에 안 보였어. 니는 보이니? 야, 나는 안 보였어. 뭐가 정상이지인데? 뭐가 이상해? 뭐가 이상해? 빨리 봐봐. 눈 째려봐. 뭐가 안 보여? 이상하죠, 그지? 얘가 PQRST인데 PQSRT야. 어라? 야, SRT는 무슨 전철 이름 아니냐? 아무튼 봐, 얘가 그죠? 문제가 생겼지. 얘가 바뀌면서 이게 뭐야? 뒤집어진 것 같죠? 됐니? 뒤집어진 것 같죠? 왜? 얘가 정상이라 그랬단 말이야. 그럼 정상 순서가 PQRST여야 돼. 근데 얘가 뒤집어져서 PQ까지는 알게 된다. RST가 돼 있잖아. RST.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RST가 되는 거야. RST. 됐어요? RST가 됩니다. RST가 돼요. RST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문제가 된 거야. 자, 이쪽에 봅시다. 얘는 또 뭐냐? 어이구, 참, 얘 이름 뭐냐? 내가 이름을 얘기 안 해줬네. 뒤집어졌어. 여기하고 내가 뭐랑 조심하라 했어? 전좌랑 조심하라 했지? 얘는 여기야, 전자야. 여기야, 얘는 여기. 여기야. 됐습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돼야 돼? 완전히 이렇게 뒤집어진 거죠? 이렇게 돼. 얘하고 비상동 염색체죠? 상동 염색체가 아닌 자리야. 얘가 이리 가고 얘가 이리 간 거죠? 서로 염색체 자리를 바꿨죠? 얘는 뭐라 그래야 돼? 전좌라 그래야 돼. 얘는 전좌. 아하, 전좌. 이름 외워야 돼요. 이름 외워야 돼. 이름 외워야 돼. 그래서 가장 옳지 않은 것입니다. 좀 바쁘니까 답만 내겠습니다. 4번이 답이네요. 다는 상동 염색체 사이에서 전좌가 일어났다.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야. 상동 염색체 사이에서 전좌라는 말은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돼. 상동 염색체 사이에서 돌아다니면 그건 전좌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서로 다른 비상동 염색체 사이에서 움직여야 이게 전좌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비상동 염색체 사이에서 전좌가 일어난 거죠. 됐습니까? 됐죠? 그 다음에 15번 넘어가고 16번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자, 16번 오늘 배운 거네요. 무슨 이상이야? 16번 무슨 이상입니까? 16번 무슨 이상이야? 그렇죠. 유전자 이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얘는 유전자가 이상한 거잖아. 그래서 어이구 GGA 이거 언제 배운 거야? 고1 때 겁나 많이 했던 거잖아. 또 설명하려니까 CTT가 정상인데 T 자리에 뭐가 온 거야? R가 온 것 뿐이지. 그러니까 T 자리에 A가 바뀌면 얘가 지정하는 뭐가 바뀌는 거야? 아미노산이 바뀌는 거야. 얘가 코돈이고 아미노산이 바뀐단 말이야. 그러면 아미노산이 바뀌어서 어떻게 돼야 돼? 얘가 만들어낸 단백질이 바뀌는 거지. 그래서 정상 단백질이 만들어져서 정상 적혈구가 만들어지는데 어휴, 비정상 단백질이 만들어져서 남모양 적혈구가 만들어지는 거야. 됐어요?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찾기네요. 이번에는 옳은 것만 찾아보겠습니다. 핵형 분석을 통해서 핵형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어. 핵형 분석표는 이걸 핵형 분석표라 그래. 맨 마지막에 X 있고 막 Y 있고 이런 거. 됐니? 염색체 구조와 염색체 수 이상은 알 수 있어도 유전자 이상 알 수 없어. 됐어요? 남모양 적혈구는 정상 적혈구의 산소 운반 능력이 매우 떨어져요.